안녕하세요. 박영춘입니다. 오늘 이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 판례를 한번 총 정리해보고요. 요거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판례 총정리, 그 다음에 73년에서 1992년 농가주택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볼 거예요. 그리고 2006년까지, 2006년 5월 8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에는 건축물 대장도 없고, 그죠? 등기도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시골에만 가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경매에 나왔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런 물건을 많이 말씀드리죠. 과수원인데 농지죠, 농지. 과수원. 전답 과수원이 농지죠. 그 다음에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 그러니까 농지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은 매각 제외. 매각 제외.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을 때는 내가 낙찰 받고 이행강제금 두드려 맞고 처분명령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전재산 다 날릴 수 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보자. 그죠? 73년 이전의 건물인지 그 이후의 건물인지, 그리고 건축법이 개정된, 그죠? 1992년 7월 4일인가 이때가 1990년 이전의 건물인지, 또는 건축법이 개정된 1992년 이전의 건물인지, 또는 2006년 이전의 건물인지에 따라 다르다, 상황이. 그쵸? 전식 모르시면 전식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공법을 7, 8년 공부해도 이런 표 못 만듭니다, 여러분. 맨날 헷갈려요. 연도가 헷갈리고. 그런데 이런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공법을, 또 이런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973년 이전의 농가주택은 다 합법이다, 100%. 그리고 1973년부터 1990년 4월 7일까지 이 기간에 있던, 그죠? 농가주택도 대부분 다 합법일 수가 있다. 그죠? 허가나 신고 없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잖아, 이때는요. 그죠? 농가주택뿐만 아니라 농가주택과 부속된 시설, 그래서 창고라든가 뭐 우사라든가 그런 것들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때부터 1990년부터 1992년 2년 차이죠. 2년 차인데 이때 건축법이 개정됐죠. 건축법이 개정되기, 그죠? 되지 이전에, 그죠? 건축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여기 나와 있죠.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나 신고 또는 개발행위가 없이 농지 전용허가나 산지 전용허가만 받아서 건축이 가능하였죠. 왜 그러냐면 제 표에 나와 있지만 1973년 이후부터는 농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이때는 거의 다 농지 허가를 이때부터 쭉 받아야 되거든요. 산지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런데 이 사이에 74년부터 90년 사이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물론 허가도 안 받았으니까 무허가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불법 건축물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건축물 대장도 신고사항이었기 때문에, 그죠?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등기도 없겠죠. 자, 그럼 볼게요.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여기는 건축법의 연역에 대해서 대충 이렇게 농어촌 정비 그런 관련 법률하고 얘기를 해놨고, 여기는 도로대장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1981년부터 비치 의무가 생겼죠.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 법정 양식은 1994년부터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는 도로관리장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흐름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 아래쪽은 건축물 대장, 그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사실은 그거잖아요. 건축물 대장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이게 무허가냐 불법이냐 이제 그런 걸 따지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이 특히 얘기 좋아하는 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보통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죠? 1975년이죠, 이때가. 1975년에, 이때부터 이제 가옥대장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합이 됐죠.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언제 됐냐? 1992년 6월에 됐습니다. 통합이. 그러면 1992년 전에는 뭐예요? 가옥대장이나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건축물 대장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가옥대장하고 건축물 관리장이 통합돼서 건축물 대장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건축물 대장으로 이제 가옥대장하고 이걸 두 개 합쳐서 건축물 대장으로 2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으면 2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여기 나와 있죠. 건축 인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건축물 대장이 없을 수 있죠. 그렇죠?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또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그죠?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촉탁 등기가 된 경우도 건축물 대장은 없고 등기는 있죠. 그죠?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경우냐, 비도시 지역, 즉 관리 지역에 건축물 대장이 없는 사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6년 5월 8일까지는 건축 신고나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있었죠. 제가 제 표 나와 있죠. 2006년 5월 8일 여기죠. 여기 2006년 5월 8일까지는 건축 허가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었던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1992년도에 건축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죠? 건축허가나 신고, 개발행위가 없이 농지 전용 허가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했죠. 그죠? 이해 가시죠? 못 가나? 어렵나?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좀 이걸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이게 도로관리대장의 어떤 흐름이고, 이게 건축물 대장의 어떤 흐름이가, 그리고 이때 당시에 2006년 5월 8일까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지었던 건축물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973년부터 90년도까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지었던 시기도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취증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죠. 여기 보면 1973년 1월 1일 시행되기 전에, 건축법이 시행되기 전에, 요거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다 합법이다. 그 이후에 90년 4월 7일까지도 농가주택은 합법이다. 그죠? 73년 1월 이후부터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 등의 허가를 필요하게 되었다. 그죠? 농지 전용할 때는 허가를 얻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그중 예외 중 하나로 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만 해당하면, 그죠? 이런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아도, 그죠? 농가주택이나 그 부속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일정한 요건이 뭐예요? 농업인이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죠.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이 요하지 아니하였는데, 여기서 허가나 신고는 뭡니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없어도 건축물이 있었어요. 그게 무허가 미등기일지라도 불법 건축물은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볼게. 또 농가주택 및 그 부속 시설 부지로 사용된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가나 신고 등을 요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전용된 것인지, 1973년부터 1990년 4월 7일까지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죠?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지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죠? 그럼 이것이 합법이냐? 합법이죠. 적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적법한 건축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상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표를 이제 만들어 봤는데, 여기 이 부분은 비도시 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는 도로대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도로를 많이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죠? 도로도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이게 긴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현황도로인지 법정도로인지 건축부상 도로인지 헷갈리죠. 그리고 밑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 관련된 사항들을 연도별로 이렇게 제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연도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밤이 늦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부터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순서를 얘기해 볼게요. 자, 공무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지분을 어떤 농지를 이게 이제 2분의 1이야.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농지를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기 위해서 농지증을 신청했는데 농지증 반려가 나왔습니다. 왜 반려가 나왔는지 볼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사건 토지의 공유 지분권자와 농지 원상복구에 관한 협의 내용이 누락되었고, 아니 내가 이 공유자하고 무슨 협의를 해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이것은요. 그죠? 어차피 100% 발급됩니다. 판례 얘기 쭉 제가 적어놨고요. 판례 적어놨고, 그리고 농지에 묘지가 있어. 지목이 묘지 있는 곳에 묘지가 있어도 100% 발급됩니다. 근데 뭐 여기에 또 어쩌고저쩌고 농지를 현장 조사한 결과 일부 묘지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음을 사유로 자격증명을 반려합니다. 아니 그러면 농지에 묘지가 있는데 내가 낙찰자도 아닌데 내가 남의 묘를 파? 아니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려하는 이 공무원은 대체 누구예요 대체 이거? 여러분 이거 한번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누군지 한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존경하는 판사님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네가 잘못했다. 농지증 발급해라. 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불법 형질된 어떤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100% 발급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웃긴 게 뭐냐면 참 저 이거 보고 웃었어요. 사실은요. 이거 보고 웃은 게 뭐냐면 잠깐만요. 참 이게 공무원님도 참 대단하셔 보면. 그죠?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와라.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경계 침범 시 농지증이 발급이 안 된다. 이런 짤데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지상권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복구 계획이 실현이 가능하려면 지상권자의 동의가 야 이런 무슨 강아지 푸 뜯어먹는 소리를 자꾸 이렇게 싼데 진짜 100% 됩니다 여러분. 그죠? 농지 지상권자든 뭐든 경계 침범이든 뭐든 다 100% 됩니다. 이 공무원은 공부가 덜 된 공무원이에요. 이렇게 공무원들은. 그리고 이런 공무원들은 만약에 민사로 가서 패소하잖아요. 그럼 국가가 어차피 패소자가 그 소송비도 줘야 되잖아요. 이런 공무원은 감봉시켜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공부를 안 하는 공무원이에요. 만약에 민간기업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당장 해고 사유죠. 그리고 진짜 이 판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존경하는 판사님이 조목조목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볼까? 자, 농지가 불법 형질 변경되었거나 전용이 되어 지상의 불법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소재지 관할서의 장은 면장이나 시장 군수겠죠. 행위자에게 원상 회복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으로 철거하는 등 위법행위를 단속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불법 형질 변경되었다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로 채굴가 배수 시인 발기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청이 그 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채굴가 배수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멋진 말 아닙니까? 지들이 잘못해놓고 지들이 지금까지 행정을 지도 잘못했고 직무유기를 했으면서 왜 이걸 때는 이때다 해서 낙찰자한테 덤태기 씌우냐고요. 원초적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관할청에서. 그죠? 관할 담당자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관할 담당자가 잘못한 거 맞죠? 근데 이걸 국민한테 덤태기 신다? 완전 오리발도 그렇게 큰 오리발이 없지. 이건 완전 공부가 안 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불법 형질된 농지는 뭐 이런 건 100% 되는 거죠. 그죠? 뭐 또 내려보고. 자, 이거 참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웃긴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분권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철거 및 이주가 곤란하여 농지증 발급이 안 된대요. 대체 이런 공무원은 대체 왜 국민의 녹을 먹는 거지? 아, 진짜 이런 사람들은 판례도 안 읽어보고, 뭐, 진짜, 융통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국민이 된 세금을 가지고 국고를 탕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소송에서 지면 국고에서 나가는 거잖아, 돈이. 그죠? 소송에서 지면 국고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진짜 난 이런 거 보면 제가 옛날에 농지증에 대해서 한번, 호되게, 싸운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아나무인인 그 반려증을 낸 공무원을 보면요 진짜 답답하더라고.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번요. 반려증 낸 이유를. 뭐? 해당 토지 60%, 67% 이상의 지분권자가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삶의 공간으로 미신고된 건축물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거 및 이주가 곤란하며 원상회복에 장기간 소요될 참 진짜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 나와.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공부가 아예 안 된 공무원. 진짜 이런 분들은 공부가 아예 안 된 공무원. 본인이 판사야, 본인이 판사. 이렇게, 반려증을 준 분은 본인이 판사예요, 본인이. 차라리 판사를 하지 왜 이런 농지증 담당을 했을까? 저는 사실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유가 됩니까? 그럼 농지증을 못 받으면 농지 소유권 이전이 안 되니까 농지를 내놓지 말던가. 그러면 법원이 사기꾼이네? 이런 매각도 되지 않은 물건을 국민한테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법원이 사기꾼입니까? 법원이 사기꾼인지 이 사람이 똑똑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존경하신 판사님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낙찰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내쫓냐. 남의 집을 또, 말도 안 되는 거지. 낙찰 받고 해결하면 모를까. 그러니까 농지증 해줘야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 또 하나. 여기 자꾸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또 이제 반려증 참 하는 거 보면 제가 참 이게 몇 개를 뽑았는데, 웃긴 게 많아요. 경구한 건물 및 구조물, 도로 및 지면 포장 등을 철거해야 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러니까 농지로서 효용보다는 이걸 철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다. 그러면 이것은 농지증 반려 사항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차피 이 포장도 국가에서 해준 거래요. 그럼 지금까지 국가는 가만히 있다가 새로운 낙찰자가 나타나니까 이 건물을 위해서 국가가 포장까지 해줬거든요. 이게요. 포장까지 해줬어요. 근데 이게 낙찰이 이제 이 건물이 불법 무허가 건물이라고, 그죠? 철거를 조건으로 농지증을 반려했대요. 철거를 하라고. 한번 읽어볼까? 이 사건 각 토지는 취득시 농지 자격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나 불법 형질 변경 및 불법 건축물이 있어 원상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선 어쩌고저쩌고. 그죠? 이제 판사님이 만약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경관 건물 구조물로 도로 및 지면 포장 어쩌고저쩌고 나왔는데 이거 약간 100% 됩니다. 100%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뭐야 이건 또, 뭐 이건 별로 없고요. 이것도 별로 통과하고 참고사항 넘어가고. 자, 요거 두 번이나 민원인이 농지증을 발급받으려고 갔어요. 근데 첫 번째는 신청 대상 토지가 어쩌고저쩌고 반려를 했어요. 건물이 조성되어 있어 현 상태에서 농지증을 발급할 수 없음. 그리고 두 번째는 어쩌고저쩌고 발급받은 농지나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음. 그래서 뭐 복구 계획 확약서를 검토하였으나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농지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 야, 완전 농지증 담당자들이 판사야, 판사. 제가 봤더니요, 완전 판사야, 판사. 이렇게 민원인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요.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고. 어쨌든 농지증은 100% 발급됩니다, 여러분. 100% 발급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죠? 공무원들이 그래요. 농지증 발급 반려하고 난 다음에 불만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하세요 그런다고 공무원이. 제가 얘기했죠. 법원은 우리 낙찰자 편, 국민의 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말 그대로 행정관청이나 행정소송 판사나 똑같은 그날의 그 밥의 그 나물이에요. 그죠? 이리 가지 말고 우리는 이 민사로 가야 된다고. 공무원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리게 하세요. 다 지들 형님인데, 농지증 담당자 지들 형님인데, 그죠? 이 사람들이 뭐 공무원한테 불리한 판결 하겠어요? 100% 민사로 가면 이긴다. 그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이제 포락지가 있어, 포락지. 그죠? 이거 예전에 예를 들어 1980년경에 건축되면서 농지보전법에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농지전용 허가가 이루어졌다면 이 사건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다. 아까 제가 1973년부터 90년이라고 했죠. 이 사이에는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없이 지었던 건물들이 많다고. 그런데 농지전용 허가는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증거는 누가 제시를 해야 돼요? 낙찰자인 내가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걸 어디서 제시해야 돼? 몇 가지, 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요거, 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제가 오늘 피곤해서 좀 대충 할게요. 포락지는 농지가 아니다. 이것은 이 판례 보시면 됩니다. 그죠? 포락지는 농지증 발급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락지는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어떤 그 땅 속에 있는 농지잖아요. 물 속에 있는 농지잖아요. 거기다 모를 심거나 옥수를 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고기를 기르면 모를까. 그죠? 바다는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는 이것은 포락지 같은 경우는 농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짚어봤고요. 좀 포기해서 제가 깊이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이번에 7월달부터 올렸어요. 7월달부터 58만원 올렸으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요거 메인 교재 1300페이지하고 보조 파일 50개 58만원이고 이것은 이 100만원짜리는 이 메인 교재를 사신 분에 한해서만 판매를 합니다. 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7월달까지만 7월달에 이제 한 달에 한 10분만 받아야 되겠어요.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저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10분만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어쨌든 제 교재는 58만원으로 7월달부터 올렸습니다. 보실 분들 계속 보시고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증 100% 발급됩니다.